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직장인 고민이죠. 지금 현재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 직전에 오는 압력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고 또 오늘은 퇴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에 대한 이런 두 감정의 싸움을 하죠. 여기서 계속 버텨야 할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야 할까? 이 두 감정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할 거고요. 대개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수입이 끊기면 힘들어지는 게 대부분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버티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사실 퇴사 고민이라는 건 굉장히 현대적인 현상 같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갈림길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병사들도 중세 길드의 장인들도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조차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대로 이동할 것인가를 놓고 늘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체된 공간에 머무르면 생존이 위협된다고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변화 없이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 더 이상 여기서 못 버티겠다라는 이런 거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동기부여를 잃는 순간을 내적 통제권이 사라졌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내 일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 뇌는 퇴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통제권을 찾으려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입니다.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어야 한다는 거. 어떤 예술가는 후원자에게 질려서 떠났고 어떤 상인은 불공정한 시장을 벗어나 신대륙으로 향했고 어떤 철학자는 기존 체제를 떠나 새로운 사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불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야가 커지고 능력이 확장되는 순간 더 큰 무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이 되어드려 보고자 퇴사 고민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사하고 싶다고 느끼는 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요즘 애들이 참 참을성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진화 본능에서 온다라는 거죠. 고대 인류를 생각해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냥감이 일단 줄어들고요. 물이 고갈되죠. 그리고 위험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죠. 이제 이 지역은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동을 준비하자 하고 이제 무리들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퇴사 충동의 원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뇌는 이탈 욕구라는 본능을 작동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퇴사 충동은 비정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을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동기를 잃는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율성을 상실했을 텐데요. 즉 내가 내 일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자율성을 상실했을 때 동기를 잃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로서 유능감을 상실했을 때 해도 인정해주지 못할 때인 거죠. 사람들이. 그럴 때 동기를 잃어버리고요. 세 번째, 관계성을 상실하여 주변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요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인간 심리에 있어서 위험 신호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동 욕구는 늘 진보해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젊은 화가들은 자신이 속한 길드나 작업장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끼면 미켈란젤로나
베르니니처럼 과감히 도시를 옮겼죠. 그림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이동하며 그 흐름이 유럽 전체의 예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퇴사는 바로 이런 이동의 현대 버전이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능해서 내가 관두는 것으로 계속 자신을 몰아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뇌를 세팅해버리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퇴사를 고민한다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전조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되고요. 지금의 환경은 나를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한다고, 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불만이나 지루함은 사실 새로운 능력이 열리는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에서 큰 도약을 하기 직전에 오늘의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우는 게 없다고 느낄 때, 내 능력보다 환경이 좁다고 느낄 때, 인정은 없고 책임만 커질 때, 내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조직이 느릴 때, 이 순간이 바로 성장 욕구가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퇴사 충동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는 뇌의 신호라고 읽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퇴사를 고민할 때 항상 감정부터 앞세웁니다. 열받아서 나가고 싶다, 아니면 여기 있어봤자 내 미래가 안 보인다, 이대로 여기서 늙어가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길을 떠나는 결정은 감정으로 내려진 적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준비된 사람만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상인 길들을 보면 상인들이 도시를 옮길 때 중요한 건 기분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준비된 네트워크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나를 도와줄 동료가 있는지, 내 상점을 다시 세울 자본이 있는지, 그 지역의 시장이 나에게 유리한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동 자체가 생존을 위협했죠. 지금 우리의 퇴사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화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순간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오는 불확실성은 뭔가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관두지 못하는 거죠. 결국 퇴사는 여기가 싫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준비된 이동은 성공 확률이 4배 높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해 현실적 판단을 하고 이동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4배 높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결국 쉽게 말해서 퇴사라는 건 용기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준비는 무조건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퇴사, 즉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한다면 정말 무엇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는지 이것도 확실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퇴사를 부르는 진짜 원인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를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퇴사를 고민하는 여러분도 문제의 본질을 먼저 찾아야 할 겁니다. 직무가 정말 싫은 건지, 상사가 싫은 건지, 회사 문화가 나와 맞지 않는 건지, 보상이 문제인지, 성장 정체가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회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잘못된 이직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나의 경력이죠. 경력이 다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력으로도 밖에서 쓰임이 있을까라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건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옛날 중세 장인들은 어느 도시를 가도 기초 공예 능력은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로 가는 게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기술은 이식이 가능한 스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위 현대적 언어로는 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장장이 기술, 목공 기술, 세공 기술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했다라는 거죠. 회사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능해 보입니다. 보고서를 누구보다 막 빠르게 작성하는 것 같고, 상사의 취향도 누구보다 잘 맞추는 것 같고, 센스도 있고, 또 특정 내부 시스템에 너무 능숙하고.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런 스킬이 단 한 줄의 가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즉, 내 능력이 회사에 최적화된 능력인지, 아니면 시장에서도 먹히는 능력인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다음 판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생각해 봐도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요소들이 나와 맞지는 않는 것 같아도, 준비도 안 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무너질 필요는 또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이직을 위해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조차 인정 못 받는 내가 다른 데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축소시키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는 오히려 전환점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름들을 거인의 이름처럼 기억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비웃음을 많이 당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아테네가 또 하나의 철학자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떠난다 라고요. 즉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은 그 사람의 실력 없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 환경의 수용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환경의 그릇 크기가 여러분을 닮기에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환경의 접합성, 환경 적합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유능한 사람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평범한 사람도 환경이 맞으면 잠재력이 폭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기력함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환경 효율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바로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사라는 선택 역시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 인물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준비된 나를 만드는데 더 집중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준비된 역량은 어떤 시대에도 통합니다. 위대한 항해자들은 바람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돛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보면 항해자들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완벽한 돛과 배의 상태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퇴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여러분에게, 퇴사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을 불어주는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돛을 강화하는 것, 즉 실력, 준비, 자산, 마인드를 쌓는 것은 가능한 거죠. 바람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불기 시작할 때 준비된 사람만이 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